안녕하세요. 션박의 사내기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스틸 이미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느린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이런 느린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대박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 여러분들 사진적으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휴민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류승환 감독님 베를린 영화부터 시작해갖고 첩보 영화에는 당연 왕입니다요잖아요. 그리고 액션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느린 프레임이 강조돼 왕가 사는 남자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거는 사진적인 이미지가 약간 늙은 이미지, 나이 든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 기다리는 프레임이 오히려 쫓아가는 프레임인 액션의 영화, 뽀 영화의 틀보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더 재미있는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제 과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학사 석사를 사진을 하고도 영화를 박사를 하러 한국에 와서 동국대 영상대학원을 갔거든요. 영상대학원에서 사실 VFX라고 해서 시각특수효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영화를 단편 2편에 장편 1편을 찍었어요. 퍼플 마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장편 영화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장편 영화 찍을 때 가장 고생을 했던 거는 시나리오 작업이긴 했어요.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각본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장한준 감독님도 있고 황성구 각본 작가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영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합예술이기도 하지만 이 개연성이라고 했고, 사건과 사건들이 캐릭터마다 잘 물려 있어야 되고, 그게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신선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론 영화적으로 사진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을 찾아서 촬영 감독의 역할의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 영화 자체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 올리려면 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글을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제가 먼저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한준 감독님이 좀 초긍정주의자잖아요. 뭔가 영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연출을 하는 분들은 뭔가 어두컴컴한 그림자, 조금 고생하고 고뇌하고 힘든 것들,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언론에 그렇게 쉽게 약간 예능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이 장한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근엄한 느낌보다는 좀 철부 느낌의 감독님인데, 그런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연출력은 어떨까, 굉장히 저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조금 약간 긍정주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원준 감독님 영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역시 사람은 보이는 거와 그 안에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까면 깔수록 매력적인 남자고, 영화 감독으로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좋아하는 배우도 있어서요. 유해진 배우님. 그 배우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의 어떤 예능이나 이런 걸 하시지만 영화 속에서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갖고 연기를 하시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의 프레임은 정말 좀 가둬놓고 기다리는 프레임이 많더라고요. 이 단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사실 17살에 돌아가시잖아요. 17살이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로 결혼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의 시대의 17살하고는 다르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이 수양대군이 언젠가는 죽일 수밖에 없는 단종의 역할을 해주신 박지훈 배우님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사진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죽은 프레임이라고 하면 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요즘 휴민트라는 영화 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를 쫓아가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숨을 불어넣는 작업이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의 아주 큰 특징인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쫓아가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미지를 막 카메라가 쫓아가서 캐릭터에 대한 액션이라든지 어떤 몸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자 시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스포츠 기자라든지 아니면 조류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형태로 촬영을 하잖아요. 내가 포착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을 굉장히 빨리 담아내는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는 프레임인 거죠. 사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프레임은 사실 피사체의 속도와 비슷하거든요. 피사체가 빨리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스포츠 기자가 찍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철새라든지 동물들을 찍는 프레임은 내가 하고 그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찍는 프레임이잖아요. 이런 프레임이 저는 영화에서는 약간 유승환 감독님의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한준 감독님 영화는 너무너무 느린 프레임인 거랍죠. 이 느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극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듯이 제 유튜브를 보듯 저는 느리게 사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이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느리게 가는 부분이 미학적으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AI라든지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에 내가 담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작업, 프레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변하는 거죠. 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조명을 바꾸고 이미지를 좀 찍어내고 싶은데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쫓아가는 프레임, 내가 영화의 액션에 뭔가 이렇게 팔로우해야 되고 그거를 눈이 아프게 쫓아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해진 배우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연기 자체가 워낙에 천진난만하게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유해진 배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고정적인 프레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사진으로 치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먼저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그 카메라에 인물이 들어올 어느 정도의 인터벌, 시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배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통해서 사진을 좀 보는 눈을 키우시려고 한다 그러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는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풍광이 좋아요. 이 풍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미지적으로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먼저 풍경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이 해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동양화 같다고 하면 조금 더 과장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조금 저희가 과장되게 얘기할게요. 영화라고 하면 넓은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오픈 프레임. 열린 공간이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우시는 분 중에 공간이 열려 있는 걸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열려 있다. 사진으로 보면 뒤에 빠져나갈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청룡포라고 하는 촬영의 배경이 되는 공간도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유배지라는 곳이 굉장히 답답하고 고립된 공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왕이 고립되게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유배진 청룡포에서는 이 강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죽음을 상징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강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물에 빠지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강이 갖고 있는 좀 깊고 무거운 느낌, 사실 물에 빠질 정도로 깊지도 않지만 그 강이 가지고 있거나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원근법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 대한 그 유배지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영상을 이미지적으로 미리미리 담아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가 들어오는 부분이 넓은 프레임에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인물적인 프레임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동네에 대한 감정을 사진적으로 벌써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영화는 계속해서 개인의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진행된다는 부분에 우리는 정말 관객 입장에서는 좀 느리게 가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이제 배우들이 많이 상쇄시켜 주긴 하죠. 연기 자체를 워낙 잘하고 각본 자체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보다 보면 사람들만 웃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그래도 장한준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저는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액션이라든지 과도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핸드헬드라고 그러죠. 그 카메라를 쫓아다니면서 찍는 그런 형태의 어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점점 느리게 진행되는
보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 투 아이라고 그래갖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경계선이 좀 더 길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인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각이 사실은 좀 공중파 방송에서만 나올, 사극에서만 나온 그런 인물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그런 프레임인데, 그런 프레임을 영화에 굉장히 많이 장착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수양대군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라고 해서 유지태가 하는 연기, 이런 것들 액션을 과다하게 넣어가지고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되고 긴장감 있게 막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화가 그 느리게 가는, 느린 미학의 사진적인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착용해서 영화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영화는 오히려 요즘 시대 전쟁 나고 있잖아. 이란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랑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기계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잔혹한 행위를 하기 전까지에 느껴지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분석, 근데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매트릭스처럼 뭔가 데이터 집단에 대한 행동들이 인간들이 막 하는 어떤 액션들을 통해 갖고 보여주는데, 이 영화가 오히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지 공간도 되게 닫혀 있거든요. 어두컴컴한데 공간이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 뭔가 인간을 그려내는 느낌보다는 액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공간에서 들어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연출을 통해서 카메라의 무브먼트, 무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다르게 보여주고 빠르게 보여주는 부분이 영화의 생명력인 류승환 감독의 영화가 오히려 인기가 없는 거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오히려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차분하게 영화를 감상해야 되는 포지션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가 좀 한 장이지만,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고정돼 있긴 해도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긴 해도, 왜냐하면 대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좀 기다려주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사진은 한 장의 이미지가 시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라고는 해도 이미지적으로 확 와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한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어떤 지역을 설명할 때도, 그 캐릭터를 설명할 때도 전반적으로 원근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넓은 화면 속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라든지 그 마을의 느낌을 좀 담아주고 사람들을 담아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이 저는 멀리서 안으로 들어오는 프레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사진적으로 스토리가 정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장한준 감독은 좀 더 관객에게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휴민트라는 영화는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영화겠지만 뭔가 시간을 가지고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영화 감독이 계속해서 관객을 끌고 가야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감독이잖아요, 류승환 감독님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프레임에 끌려가는 느낌을 썩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닫힌 공간에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뭔가 스토리적으로 꼼꼼함이 없는, 끈끈함이 없는 개연성적인 문제가 있는 영화에서는 제가 조금 끌려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반종이라고 하는 역할이 사실 죽음이라는 거, 시한부 인생이 있는 역할이잖아. 역사적으로 있는 내용이었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써있어요. 영화 시작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상상력을 가미했다라고 써있는데, 장한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는 단종의 아픔이 있는 캐릭터를 뭔가 다르게 상상력을 통해서 구현했다면, 저는 그거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넓은 프레임과 풍경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진적으로 좀 인터벌이 긴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프레임에 들어와야 되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으면 그 안에 캐릭터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자기 얘기하는 스토리가 많았거든요.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더 길게 보는 호흡이 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진적인 조용함과 뭔가 포근함이 있어서 영화가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만약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진적으로 오히려 AI 시대하고는 좀 반대된, 좀 느리게 가는 미학을 가진 이미지, 프레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캐릭터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고정된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작업하는, 쫓는 프레임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접근해서 영상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여러분, 제 유튜브가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